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톰 에머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가 오늘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연방 재무부가 밝혔습니다. 연방 우정청이 우편요금을 또 한 번 인상합니다. 작년 1월 이후 세 번째이고 작년 7월 이후로는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고금리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차 판매량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구인 건수는 879만 건으로 2021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드론 비행과 관련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올해가 드론 배송이 크게 활성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 클로딘 게이가 잇따르는 논문 표절 의혹에 결국 스스로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인공위성 6개를 처음으로 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3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다쳤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메인주의 대선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성년자들을 성착취한 뒤 자살한 억만장자 제프리 앱스타인 재판 과정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이 50차례 이상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에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소미랍니다. 2024년도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 넘치는 한 해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럼 1월 3일 수요일 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하원 공화당 내에서 세 번째 고위 인사인 톰 에머 원내 총무가 새해 벽두인 오늘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에머 원내 총무는 X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원들은 그들의 무기고에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실패한 정책들을 고수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썼습니다. 이어 공화당원이 단결해서 우리의 분명한 선두주자를 지지해야 할 때라며 그것이 내가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자랑스럽게 지지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 에머 하원 원내 총무, 엘리즈 스테파니 공화당 의원단 의장, 리처드 허드슨 전국 공화당 의회위원회 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 인사 5명이 모두 대선 후보로 트럼프 지지를 표명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에머 원내 총무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껄끄러운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미네소타주의 지역구를 둔 연방 하원 4선 의원인 에머는 2021년 1월 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2020년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그 추종 세력과는 척을 졌습니다. 하지만 에머는 오늘 자신뿐만 아니라 미네소타주 출신의 연방 하원의원 모두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상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트럼프 진영에 가세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전날까지 연방 상원의 공화당 의원 49명 가운데 약 37%인 18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가 처음으로 34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연방재무부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날 연방재무부 1일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빚은 지난달 28일 33조 9,110억 달러에서 29일 34조 10억 달러가 됐습니다. 지난 9월 말 세수 감소와 연방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적자 증가로 33조 달러를 넘은 지 석 달 만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재작년 말 기준 국내 총생산의 약 97%인 연방정부 부채가 2053년 말이면 181%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CEO 마이클 피터슨은 CNBC 방송에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가 부채는 여전히 해롭고 지속 불가능한 길에 놓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난 1년 반에 걸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부담입니다. 재작년 4,750억 달러 규모였던 부채에 대한 이자는 2032년 1조 4천억 달러, 2053년 5조 4천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는 다음 주부터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의 합의 시한은 오늘 19일까지, 또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는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연방우정청인 USPS가 우편 요금을 또 인상합니다. 작년 1월 이후 세 번째, 작년 7월 이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일종 우편물의 우표값이 오는 21일부터 현행 66센트에서 68센트로 오릅니다. 또 국내 엽서 배송료는 51센트에서 53센트로, 국제 엽서 배송료는 1.50달러에서 1.55달러로 각각 오릅니다. 우표가 외에 우선 취급 우편 5.7%, 우선 취급 속달 우편은 5.9% 등 대부분의 우편 서비스 가격이 같은 날을 기해 인상될 예정입니다. USPS가 2022년 처음 선보인 동일 지역 당일 2길 배송 서비스 USPS 커넥트 로컬 요금 등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됩니다. USPS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문제가 있었던 이전 가격 모델의 여파가 여전히 느껴지는 상황이라면서 USPS의 딜리버링 포 아메리카 10개년 계획이 추구하는 재정 안정성 실현을 위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 가격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고금리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신차 판매량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미국에서 1,550만 대의 새 자동차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2년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촉발한 반도체 부족 현상의 여파와 글로벌 공급망 타격 등으로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신차 판매량이 늘어난 것은 공급 부족 현상이 완화하면서 자동차 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국적으로 자동차 딜러망을 운영하는 포템킨사는 신차 시장이 드디어 코로나19 이전처럼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복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콕스 오토모티브는 올해 미국의 신차 판매량을 1,560만 대로 예측했습니다. 판매량이 늘겠지만 미세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최근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자동차 업계는 미국 시장에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했습니다. 한국산 차의 미국 수출 대수가 100만 대를 초과한 것은 106만 6,164대를 기록한 2015년 이후 8년 만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제너럴 모터스와 토요타, 포드에 이어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으로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연방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1월 구인 건수는 879만 건으로 전월 수정치 대비 6만 건 감소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월시티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는 부합했습니다. 구인 건수의 감소세 지속은 미국 노동시장 수요 측면의 강세가 약화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전체 고용자 수는 전월 대비 36만 3천 명 줄어든 547만 명으로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보여줬고 이직자 수도 16만 7천 명 줄어든 828만 명으로 2021년 2월 이후 최저치를 보여줬으며 해고자 수 역시 11만 5천 명 줄어든 14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노동 수요 감소는 인플레이션 둔화세 지속과 함께 미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란 시장 기대를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노동시장의 초과 수요에 따른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 추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시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드론 비행과 관련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면서 올해가 드론 배송이 크게 활성화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악시오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최근까지 상업용 드론 운영자는 드론을 가시권 내에서만 비행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감시자가 눈으로 감시할 수 없는 곳, 즉 비가시권으로 장거리 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드론으로 물건을 배송하려면 경로를 따라 1마일에 1명씩 관찰 인력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비실용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드론 배송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월마트나 월그린스 같은 소매 유통업체도 1마일 내에 거리에서만 드론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연방항공청이 일부 드론 사업자에게 비가시권 비행을 허가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짚라인이나 윙, 아마존 같은 물류업체들이 올해 드론 배송을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소매업체나 의료센터, 물류업체 등이 더 많은 교외 지역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주 록포드와 텍사스주 칼리지 스테이션 두 지역에서 드론 주문 처리 허브를 두고 드론 배송 업무를 해왔던 아마존은 2030년까지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 총장 클로딘 게이가 잇따르는 논문 표절 의혹에 결국 스스로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게이 총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개 서한에서 내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학교를 위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사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학교 이사진과 상의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게이 총장은 지난달부터 자신이 과거 발표한 논문에서 표절 증거가 발견됐다는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버드대는 당초 게이 총장의 학사 학위 논문 2편에서 인용 표시가 불충분한 부분이 발견됐다면서도 문제가 된 부분만 수정하면 된다는 취지로 게이 총장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된 뒤 추가로 표절 의혹이 공개되자 게이 총장과 학교 측도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인공위성 6개를 처음으로 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스페이스X는 어젯밤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펠컨 9 로켓으로 21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스페이스X가 다이렉트 투셀이라고 이름 붙인 휴대전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 6개가 최초로 포함됐습니다. 이 위성에는 우주에서 휴대전화 기지국 역할을 하는 첨단 모뎀이 탑재돼 있어서 표준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비슷하게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통신 서비스가 불가능한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사한 위성 6개는 미국에서 서비스를 실험하는 데 사용되고 이후 위성을 추가로 발사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스페이스X의 목표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다이렉트 투셀 서비스를 위해 제휴하는 통신사는 미국의 티모바일을 비롯해 캐나다의 로저스, 일본의 KDDI,
호주의 옵투스, 뉴질랜드의 원엔지, 스위스의 솔트, 칠레와 페루의 엔텔 등 8개국의 7개 회사입니다. 스페이스X는 위성 발사를 생중계하며 다이렉트 투셀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는 모든 파트너 국가에서 글로벌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다며 이들 통신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해당 국가에서 끊김이 없이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스타링크 사업 부분의 올해 연간 매출이 약 100억 달러에 도달해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4주기 추모식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103명이 사망하고 188명이 다쳤다고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대규모 인명피해가 난 이날 폭발 사고가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그 배후에 대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두고 있습니다. 이란이 가자 지구 전쟁에 직접 개입할 명분과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오후 2시 45분께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820km가량 떨어진 케르만주의 주도 케르만시 순교자 묘역의 솔레이마니 사령관 무덤을 중심으로 추모식이 진행되는 도중 약 700m 거리의 도로에서 큰 소리와 함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어 10분쯤 뒤 묘역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서 두 번째 폭발 시간차를 두고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폭발 때 현장에 도착해 부상자 응급 조치를 하던 구조대원 3명도 이 폭발로 숨졌습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폭발물이 담긴 가방 2개가 원격 조정으로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이란에서 국민적 추앙을 받았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기일에 맞춘 추모식인데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국면이 겹쳐 순교자 묘역으로 수만 명의 추모객 행렬이 이어진 탓에 인명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케르만 지역 의료진은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주 패밀리 파운데이션의 주재영 대표와 부군 주중광 조지아대 명예박사의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큰 한인회관으로 알려져 있는 애틀란타 한인회관 정문에 걸렸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총 40만 달러를 한인회관 개보수 비용으로 기부한 주 박사 내외의 이름을 회관 건물에 영구 보존하기 위한 현판식을 지난 12월 28일 거행했습니다. 이 기부금으로 한인회관 관리위원회는 지붕 개보수, 에어컨 설치, 대강당 무대 및 바닥 리노베이션, 음향 및 조명 장비 설치 등을 진행했습니다. 애틀란타 한인회관은 이전 도라빌에 있던 한인회관이 화재로 소실되자 애틀란타 지역 한인들이 기금을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현판식에는 이용기 한인회장, 이경성 한인회 이사장, 오용록 민주평통 애틀란타 협의회장, 김일홍 민주평통 상임위원, 오대기 한미연합회 애틀란타 회장, 이국재 애틀란타 한국학교 이사장, 김백규 전 한인회관 건립위원장 등 100여 명의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강남일식,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창성 내과가 함께합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신동우님, 신순배님, 저희한테 이렇게 크리스마스 카드하고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요. 홍 기자님 반갑습니다. 방송은 늘 열심히 듣고 있으나 후원금은 열심히 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열심히 뉴스 준비하시고 장시간 상세히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목 상태도 별로이신 것 같은데 점점점 그래도 지금은 아름답고 카리스마 넘치는 음색의 소미라님과 이름도 너무 예뻐요 합류하셔서 여간 든든하지 않습니다 해주셨네요. 늘 감사한 마음이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드가 역시 크리스마스 카드가 이렇게 왔습니다. 네, 요 크리스마스 카드고요. 이걸 이제 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텍사스에 계신 최자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 평안하시지요? 엄청 바쁘실 텐데 마음에 꽃다발 안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동업하시는 방송 사역이 되셔서 많은 분들께 힘을 기쁨을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글릭님 역시 텍사스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최글릭님도 좀 이제 후원금과 함께 이렇게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손편지 내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홍 기자님께 안녕하세요. 스태프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잘 지내셨으리라 믿어요. 포트워스는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비가 왔었나 봐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빨리 보내지 못해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몸줄 쓰셔야죠.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보낸 서류를 보세요 해주셨네요. 네, 저희가 지금 오해가 있어가지고 현금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못 받은 줄 알고 제 방송 중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확인해 봤더니 현금을 보내셨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체크 보내셨던 거였고 입금된 거 확인이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한국이나 미국 정치 다 똑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안전할까요? 너무 불법자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으니 그중에는 범죄자 그리고 테러범이 있어서 무서워요. 특히 혼자 사는 나이 먹은 노인들이 걱정이에요 하셨는데 예. 진짜 염려가 많이 됩니다. 치안도 불안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주권인 투표권을 이 불법 이민자들한테 빼앗기는 것 아니냐라는 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환절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 조심하라고 이제 해주셨고요. 바이러스 조심해라. 저 역시 감기에 걸려서 매우 고생하고 있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감기 걸리셨군요. 부디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정보 보내서 감사합니다. 이 감기는 한 달간 간다고 해요. 와, 감기가 이렇게 오래 갑니까? 한 달씩이나 몸살 감기 앓으면 아주 그냥 몸이 반쪽이 되겠는데요. 특히 목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사를 하고 새로운 스튜디오로 왔는데 새로운 스튜디오에 히터 연결이 안 돼 있어 가지고요. 한동안 쓰지 않았던 공간이어서 가스 연결하고 히터를 돌리기까지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열흘 시간 동안 이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추웠었습니다. 다행히 감기에 걸리지는 않았는데 오늘 연결이 돼서 저희가 지금 따뜻한 스튜디오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할 뿐이고요. 사실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은 나 혼자만의 생각과 능력으로 된 것이 별로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에 있는 모습인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깨닫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지금 제 화면에 띄워드린 이 이야기는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메인주가 내린 결정에 대해 이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메인주는 이
콜로라도주하고는 조금 좀 질이 다릅니다.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걸려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올라올 수 없다. 자격 박탈. 뭐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었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하면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콜로라도주 투표용지에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메인주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주 국무장관의 직권으로 일이 정해졌습니다. 시에나 벨로즈라는 이 바로 메인주의 주 국무장관인데요. 이 주 국무장관이 내린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 2021년 1월 6일 의회 사태에 트럼프가 개입했고 반란에 참여한 것이다. 이겁니다. 두 가지 전제가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첫 번째 전제는 그것이 반란인가? 1월 6일 의회 사태가 반란이어야 한다라는 명제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제는 그 반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냐 이것을 지금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두 가지 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두 가지 다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사태가 반란 사태다라는 것은 좌측 그러니까 좌파들이나 민주당 쪽에서 하는 주장일 뿐이지 그것이 반란이었다라고 증명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란이라는 것은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모반을 하고 누가 배신을 했다. 그 주체가 누구냐가 분명해야지 반란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1월 6일 사태는 그 주체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반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폭동이 고작입니다. 의회 폭동. 그 이상의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반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좌편향되어져 있는 잘못된 이야기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러면 반란을 주도한 인물인가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늘 이야기하듯이 그날 1월 6일 내셔널몰에 모여있는 수십만 명의 군중들한테 의회로 가라, 평화롭게 하라, 애국적으로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평화롭게 애국적으로 행동하라고 한 것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법정에서도 반란에 참여했다, 반란을 주동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결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주의 주 국무장관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6일 사태에 참여했기 때문에 반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고 직권으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 메인주 국무장관의 결정을 번복해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고요. 결국은 항소하다 보면 마지막엔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방대법원에서는 이것이 헌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주 법무부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 당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주 국무장관이든 혹은 주 법원이든 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고 결정 내릴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방 법무부에서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려고 하는 노력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처음부터의 결론이었고 계속 똑같은 주장을 지금 계속 반복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좌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러면은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순전히 여론을 들끓게 하기 위한 방법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면 세상이 막 망할 것 같은 그러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잘못된 인식을 트럼프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더욱 확산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 공작일 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치 공작이 계속된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이러한 공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자꾸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오면 혹시 설마 뭐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전혀 흔들리시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원래 이 공산당들이 선전선동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야, 그거는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건 저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이거야 라고 한 명이 와서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웃기고 있네 그러죠. 근데 두 번째 사람이 와가지고 그건 이거야 라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아까 그 사람도 그런 말 했는데 이렇게 넘어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또 와가지고요. 그건 이거야 라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먼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난 저거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약한 생각과 마음을 지금 계속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이. 여기에 넘어가시면은 좀 곤란하겠다. 저희가 우파 방송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지나치게 정치 공작이 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오도되고 있어서 미스리드 되고 있어서 이러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슬플 따름입니다. 성범죄자 앱스타인,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앱스타인의 문서, 관련 문서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이 관련 문서들 공개된 내용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은 자세한 내용들이 더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일단 가장 먼저 눈길을 끌었던 것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빌 클린턴과 앱스타인이 서로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나누고 있는 그 뒤에는 이제 앱스타인의 아내가 이제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은 클린턴이 이 앱스타인 문건에서 50회 이상 이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서류에 나와 있는 거는 존 도우라고 해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홍길동 같은 건데요. 홍길동 36호, 존 도우 36이라는 인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빌 클린턴이다. 존 도우 36이 이 문서에 50번 이상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이제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이 기존에 익명 처리됐던 앱스타인 재판 문건의 등장 인물의 실명을 공개하라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 같은 이제 공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공개가 되게 되면 그 명단 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얘기 들은 것은 없고요. 트럼프를 공격하기 위해서 공개하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고 가장 자주 언급된 인물은 역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었다라는 것이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실명이 확인된 재판 문건은 앱스타인에게 성착취를 당한 미국 여성 버지니아 주프레가 지난 2015년 제기한 재판과 관련된 서류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뉴욕 포스트가 아주 대대적으로 이 내용들을 보도를 했습니다. 금년간 재판 관계자들이 이제 실명을 공개할 것이다 했는데 오늘 내일 사이에 이제 공개가 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 문건에 있는 실명들이 다 공개가 되면 저희가 또 바로 보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BC 방송에서는 재판 당시 앱스타인과 친분이 있는 유명인들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언급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성범죄를 저질렀다라기보다는 그냥 앱스타인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좌편향 언론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빌 클린턴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설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맞을지는 뭐 많은 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어떤 짓을 했었는지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깨끗한 정치인인 척 했지만 사실 민주당 정치인들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락 오바마도 아주 좋은 정치인, 깨끗한 정치인인 줄 그렇게 포장이 되어져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동성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생각이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얘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온건파 정치인으로 그렇게 상당히 이해가 있고 타협을 잘하는 그런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막상 대통령을 시켜놓고 봤더니 막 내멋대로 그냥 막 달려나가는 그래도 아주 급진 좌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 뭐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뭐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민주당 대통령들이 최근에 있었던 21세기에 있었던 민주당의 대통령들이 저희한테 보여줬던 모습들은 결코 그렇게 꼭 좋지만은 않았던 그런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좌익 언론들이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가용 비행기로 함께 여행을 하는 사이였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세계적인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 MIT 명예교수와도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 앱스타인입니다. 그래서 앱스타인 문서에는 트럼프 이름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추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정식으로 명단이 공개가 되면 좀 자세한 이야기를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든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하게 정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로 파악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제는 내가 좀 생채기를 내더라도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그래도 일단 너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식의 제살 깎기까지 하면서라도 트럼프를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만은 안타깝게도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떠한 정치 공작도 성공하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바가 고스란히 투표 결과에 그대로 담겨져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이 미국의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3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